자식 키우는 데서 나오는 그 힘든 파노라마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시기고 그나마 편안한 시기고 그나마 덜 골치 아픈 시기예요, 그나마. 나한테 상담 오는 적지 않은 분들은 자식이 20살, 25살, 30살, 30대 중반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이렇게 해결책을 알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초등학교 5 학년 정도면 너무나 쉽게 불과 한 10 시간 정도만 이렇게 신경 써도 되게 좋은 거를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25, 30, 30대 중반 이렇게 되면 10 시간이 아니라 100 시간을 정성을 쏟아도 간단치 않아져요, 상담 전문가도. 그 이유는 뭐냐? 정신의 구조가 사춘기 말기에 완전히 철근 구조처럼 뼈대처럼 구조화가 돼요. 그게 대학교 한 1, 2, 3학년 넘어서 25 되면 이미 뼈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뼈대 만들어지기 전에 신경을 쓰면은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뼈대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미 형성된 이 뼈대 이거 고치기 쉬워요? 응? 그 30대 중반 애가 너무 힘들게 계속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거 고치기 쉬워요? 21-2살 되기 전에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쟤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뭔가 조언을 주면 평생 조언으로 변화되는' 그런 대단한 우와 이런 중요한 시기를 내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 언니인데 언니는 할머니를 많이 닮았고 동생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언니는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생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닮는 것은 관계를 많이 했고 내사를 많이 했다는 것일까요? 닮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대상, 내 인생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 주변을 둘러봤을 때 가장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하고 동일시하는 게 되게 본능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의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하고는 되게 아주 힘든 관계였다. 자, 이런 경우 이게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하는 것도 작동을 해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대상하고만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하고도 동일시 작용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한테 이제 사랑을 많이 주는 대상. 이제 쌍둥이 언니는 할머니였고 나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 힘들게 했다는 건 맞든 대단히 영향을 많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동일시가 일어나요. 동일시하는 동기도 좀 달라요. 가령 정말 좋아서 당신같이 되고 싶어서 동일시하는 것도 있고 내가 당신하고 동일시했으니까 날 더 괴롭히지 말라. 난 당신하고는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나를 괴롭혀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이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신하고 다를 바 없는 이런 나인데 당신의 분신이고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내사를 많이 했다? 하여튼 내사인 경우도 있고 동일시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내사는 그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이 양태고 동일시 그러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동의시, 오디푸스기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동의시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동의시라 그러고,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그 젖가슴을 꿀꺽 삼키듯이 자기한테 구원자 같이 느껴지는 그 대상을 그냥 그 이미지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성이나 이런 거를 그냥 꿀꺽 삼키는 거. 그게 내사거든요. 유아기 내사인지 아동기 동의시인지 그것도 이제 차근히 음미해 볼 필요 있어요. 내사는 긴박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데 꼭 필요한 대상이라고 느껴지는 대상을 급히 안으로 내면화하는 게 내사고, 흡수해 가지고 이제 불안을 해소하는 거고, 동의시는 정신에 안정되게 이렇게 이제 어 내면화하는 거예요. 급하게 내사하는 거는 그 효력이 빠르고 또 오래 유지되진 않아요. 그러나 동일시는 효력이 작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단 내면화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고것도 내사인지 동일시인지 한번 차근히 음미를 해 보세요. 쌍둥이 형제를 갖고 계셨군요. 이게 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동일시한 대상이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겠네.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은 언니하고 아버지하고 힘든 관계를 하면서 뭔가 그냥 닮아버린 듯한 나하고, 와, 같은 쌍둥이인데 좀 많이 다름이 느껴지겠네.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좋아하면서 닮는 게 훨씬 더 긍정적 에너지가 되지만, 그래서 그 부모의 삶을 어린 시절에 그 내면화된 부모의 삶을 그대로 닮을까 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 그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부모라는 존재는 일방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그러면 인격 발달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설령 나는 저 부분은 닮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 전체를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발달을 하려면 발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준 내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막혀 있는 또 이렇게 좋은 요소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서 살아내는데 웬만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부모한테서 뭔가를 받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못 받은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정말 섬뜩해요. 그게 거의 이제 정신증 상태, 또 심한 반사회성 성격, 되게 섬뜩해요. 정신 기능도 원초 불안에 엄청 시달리고, 이제 초기 박탈 같은 부모 관계. 근데 보통의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질문도 하는 또 이런 관계를 공부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건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관계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섞여 있다. 긍정을 보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같이 하나씩 소화를 해야지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가장 쉬운 방법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긍정만 해도 자기 모습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긍정하면서 또 어떤 부분은 '아 개선하고 싶다.' 차근차근히 나가야 돼요, 앞으로.